뉴스 감식반 김미선입니다. 첫 번째 감식 대상 JSA를 넘어서 귀순한 북한군 병사 오청성입니다. 자유에 대한 집념만큼 이 삶에 대한 집념도 아주 강했습니다. 무시무시한 회복력을 자랑하면서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음식이 뭘까요, 박서영 기자? 네, 어떻게 보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초코 과자입니다. 네. 아시죠? 오청성은 이제 최근에 진료진에게 초코 과자를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좀 전해지거든요. 근데 의료진이 이제 이런 오청성의 말을 듣고 나서 떠오른 영화가 하나 딱 있었다고 해요. 아마 아하. 지금 많은 분들도 그 초코 과자 하면 그 영화, 그 장면 하고 생각을 하실 건데 한번 그 영화 직접 보시겠습니다. 형, 딴 건 아니고 안 내려올래? 초코파이 배 찢어지게 먹을 수 있잖아. 이수혁이, 내 딱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들어. 내 꿈은 말이야, 언젠가 우리 공화국이 남조선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게야. 알겠어? 저게 십몇 년 된 영화잖아요. 네. 자, 오청성 초코파이 먹고 싶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먹어봤다는 건가요? 근데 먹어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의료진이 그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초코 과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청성 씨가 그랬대요. 개성공단 같은 곳에서 저 과자가 아하. 많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실제로 보게 되면은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이 초코 과자를 간식용으로 받기를 시작했거든요. 지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간식으로 보급됐던 초코 과자가 좀 상당량이 북한의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되면서 이게 다른 개성공단 사람이 아닌 주민들한테까지도 인기를 끌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초코 과자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북한 내에서 가짜 상품까지 나왔는데 그 이름이 초콜릿 단설기예요. 그만큼 네. 단 백설기 비슷하다 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이걸 먹어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식감이나 맛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다.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 가짜 초코 과자는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 초코 과자 유명하다 보니까 비슷한 아류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만큼 제품이 품질을 다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북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예. 저걸 간식용으로 줬는데 저걸 안 먹고 일부러 시장에다가 팔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숨겨다가. 개성공단에서 직원들이 초코파이 많이 주는 대로 한때 또 스카우트 막 그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 개성공단 그 기업주들이 협의를 해서 하루에 1인당 하나씩만 주자. 어린이들 막 2개, 3개 주니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저 초코 과자가 굉장히 인기가 끌었다고 합니다. 초코파이 만드는 기술은 아직도 획득을 하지 못했나 봅니다. 저는 소고기 배 터지게 먹고 싶다 이런 말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초코파이 먹고 싶다 했어요. 희망을 잃어서 먹었을까요? 아직은 못 먹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야. 당초 이제 병원 측은 총상을 입은 뒤 소장의 40cm 정도를 절제한 상태를 감안해서 묽은 미음만 제공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상태가 많이 호전이 돼서 일반 음식도 조금씩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청성 씨가 입원해 있는 아주대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맑은 미음에서 이제는 조금 되직한 미음, 계란찜, 그리고 우유 같은 음식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직 초코파이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오 씨는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이제는 때때로 앉아서 TV를 시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네. 때문에 귀순 동기 등에 대한 정보 당국의 신문도 조만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 환자 가족들은 사실 박수를 치거든요. 이제 살았다. 회복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워낙에 상태가 위중하기 때문에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국준 교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자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간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생충감염이라든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 지금도 사실은 뭐 식사는 시작하고 있지만 그런 기저질환 가지고 있던 것들 때문에 내과적으로 지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완전히 치료가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기생충에 뭐 B형 간염 두루두루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신 B형 간염 걸렸어 이렇게 얘기해 주니 B형 간염? 그게 뭐예요? 그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청성 씨에게 이제
B형 간염을 설명하면서 증상이 심각한데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냐라고 물었더니 감염 사실은 물론이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르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제 외래어를 안 쓰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해하는 눈치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네. 이 부분은 북한에서는 바이러스를 비루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아하. 북한에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은 B형 간염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또한 북한의 그 열악한 의료 현실을 실각했다 이런 게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위층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흔한 병도 모르고 또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정보 통제를 당했는지 이런 것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국정 교수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제일 복잡한 얘기였던 게 이제 그 전임 대통령 정도까지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꾸려진 거 그런 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은 뭐 선거제도가 그렇게 정말 있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결국 이런 오청성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북한의 현실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청석이 북한 내에서는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계급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청성 씨의 신원이 이제 하나둘씩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북한 헌병대 간부의 아들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계급은 중좌. 우리 군으로 말하면 중령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물론 북한 내 최상위층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엘리트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부친이 현역 간부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그 오청성 씨가 북한의 엘리트 계층 출신일 거라는 추측은 계속 돼 왔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출신 성분이 좋아야만 군 운전병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게 막상 또 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뱃속에서 기생충이 발견되고 섭취한 음식 대부분이 옥수수였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엘리트 계층으로 추정되는 이 오청성이 기생충이나 감염병 등 열악한 상황에 노출돼 있던 것은 바로 북한이 선군 정치를 정리를 하고요. 예.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군 가족의 생활 형편이 나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놀라운 게요. 그때 처음에 탈출해서 막 뛸 때 군화가 벗겨질 정도로 뛰었는데 그랬죠? 하얀 양말이 드러났었잖아요. 예. 그 하얀 양말이 바로 엘리트 출신이라는 징표라는 게 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구두에 사실 흰 양말 신으면 우리는 예의에 어긋나고 좀 촌스러운 걸로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부의 상징이라 그래요. 탈북 당시에 신발이 벗겨진 오청성 씨는 말씀하신 대로 하얀 양말 신고 있었습니다. 북한 일반군은요. 발사계라고 천이 지급돼요. 그런데 이 양말을 신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위 군 간부 운전병 정도가 돼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 군에서도 저 흰 양말이면 계급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저 근무할 때만 해도 90년대 초반만 해도 병장 이상이 돼야 흰 양말이나 사제 팬티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사제 팬티. 북한 군복은요 이렇게 잡기만 해도 쭉쭉 찢어질 정도로 천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양말은 엘리트 계급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오청성의 신분에 대해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통일부 발언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귀순 병사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신변 안전 보호 등을 위해서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그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합심 단계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청성 씨의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도 대략 짐작이 지금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보복이 좀 올까봐 좀 걱정이 돼요. 그렇죠. 일단 오청성 씨가 이제 아버지가 있다는 정보는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 가족이 누가 몇 명이 있는지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한 이제 신변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고위 탈북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위급 자제가 오청성 씨가 공동경비구역 JS의 군사분 계선을 넘어서 귀순을 했다면 그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탈북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주민을 처형하거나 아니면 탈북을 시도한 가족을 몰살하기도 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 대해서 암살에 실패했던 공작원들의 가족까지 전원 숙청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청성 씨 같은 경우도 의료진이 처음부터 가족에 대해서 뭔가를 물으면은 잘 답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의료진 같은 경우도 근데 그 부분을 가족을 물었을 때 계속 물으면은 너무나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자극이 될까봐 네. 최대한 자제해 왔는데 앞으로 좀 더 가족에 대해서 나오다 보면 오천성 씨도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고위층들을 보면 정말 가명을 쓰고 철저히 신분을 숨기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정착금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원하는 것을 거의 다 하고 사실 수 있더라고요. 오청성 씨 경우는 어떨까요? 네, 뭐 엘리트층이라서라기보다는 네. 고급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대가성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오청성 씨가 북한 내부의 중요 정보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1983년 2월에 북한 미그 19기를 몰고 귀순한 이웅평 대위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까지 몰고 왔기 때문에 당시 약 15억 원의 정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정보의 가치, 제공되는 정보의 가치와 관계없이 오청성 병사, 귀순 병사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인데 좀 더 자세히 뒤에 짚어보고요. 오청성이 엘리트 계급 자제가 만약에 맞다면 태영호 전 공사에 이어서 연이은 고위층 공개 탈북이라고 저희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태영호 공사는 너무 늦게 됐기 때문에 연이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엘리트 계층에서 입안한다. 이거는 절대 독재 국가에서 사실은 소수의 엘리트로 전 사회를 완전히 공포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엘리트 계층에서 이 균열이 생기면 이 체제 자체가 허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태영호 공사도 그렇고 오청성 씨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외부 정보의 유입에 따라서 거기 북한에서는 상당히 누리는 엘리트층조차도 여기서는 못 살겠구나. 자유를 향해서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목숨을 건 탈출. 이걸 감행하게 한 것은 총칼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병원비 얘기 좀 짚어볼게요. 제 기억으로 아주대병원이 석혜균 선장 때도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치켜 세웠었는데 아주대병원이 치료비를 거의 다 부담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좀 통일부가 내겠다고 했는데 뭐 좀 시원하게 처리가 될까요? 아직 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주대병원 탁승재 병원장이 어제 한 인터뷰를 통해서 귀순병 치료와 관련한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는데요. 탁 병원장은 국방부와 통일부 또 국정원 등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아나 아직까지 북한 병사 치료비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아하. 답변을 요청했고 기다리는 중이다. 이미 마음을 비운 상태다라고 비웠다고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정확한 치료비 액수는 아직 뭐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또 최근 브리핑 내용을 두고 논란이 생긴 것을 지적하면서 치료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 국가 보안에 해당되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 시 진료비 청구 문제와 또 브리핑 시 보안에 따른 답변 수위 등을 정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라면서 약간 부담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순병을 치료하면서 살려내서 가장 화제가 된 인물 이국종 교수죠. 이분도 치료비 걱정 지금 하고 계실까요? 최근 국민명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지만 정작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교수의 속마음 그리 기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손끝에서 이렇게 치료되는 환자분들이 잘못되지 않고 그러니까 큰 의료사고 없이 잘 맞춰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전. 시간이 많지 않다? 어떤 뜻인가요? 예, 거듭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국종 교수는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과 의사는 다른 의사들보다 수명이 길지 않다. 몸이 고장이 나게 되면 금방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잦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은 필수거든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과로로 인해서 이미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런 몸 상태에 대해서 막 썼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막 쓴 거에 비해서는 뭐 훨씬 잘 견디고 있다라고 담담하게 답변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제 또 힘을 내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종대 의원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좀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찾아가서 공개 좀 사과를 하겠다라는 뜻을 내놨었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두 분이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국종 교수가 김종대 의원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
김종대 의원은 굉장히 큰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한다라고 띄우면서도 네. 괜히 저 같은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시간 뺏기지 마시고 굉장히 하실 일이 많을 텐데 본연의 업무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현장에서 일할 테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사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종대 네. 의원이 그러니까 직접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대면 사과를 이국종 교수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 그런 얘기인데 다만 그 김종대 의원과 정의당에 대해서는 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분명한 거는 김종대 네.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블루컬러 계층의 분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고 네. 그런 분들의 지지를 지금 안고 유지되고 있는 정당인데 나는 이국종은 바로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피를 막아내고 있는 사람이다. 아하. 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깨우쳐주고 있죠. 이국종 교수는 앞서 자신이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권은 그리고 바로 생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다고 한 이국종 교수, 어쨌든 여론의 힘인지 권역 외상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크게 늘었다고요. 예, 예산이 늘은 건 맞아요. 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국종 교수의 어떻게 보면 활약이었죠. 이걸 계기로 해서 관심이 높아진 권역 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국종 교수가 항상 권역 외상센터가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 예산을 보게 되면은 이국종 교수의 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보건복지부가 올해 이제 권역 외상센터에 관련된 예산 자체를 올해보다 39억 원 정도 줄여가지고 그래서 한 400억 4천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예산을 왜 줄여서 올렸냐? 지난해 다 못 쓴 관련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된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으니까 올해는 이만큼 줄이겠다라고 해서 올린 건데 어떻게 보면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 이렇게 외상센터가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100억 원 정도가 안 쓰고 남아 있었다. 도대체 이 예산을 어디다 쓴 거냐 이런 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국종 교수를 활약을 필요해서 이제 열악한 어떻게 보면 권역 외상센터의 문제점이 들어가 났고 여기에 좀 예산마저 줄었다가 다시 이제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 국민적으로 이제 좀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결국 나왔고 네. 결국은 이게 합의가 돼서 어느 정도 화답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어요. 일단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서 여야 합의대로 증액이 된다면 외상센터에 관한 내년 예산은 한 600억 원이 좀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600억이라니요. 여러분 정말 중증 외상센터의 그 중요함을 알린 이국종 교수의 격정 회견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 병사의 기생충을 공개를 해서 북한군의 인권을 저버렸다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교수를 공개 비판했기 때문에 그 불씨가 돼서 논란이 시작됐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바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외부에서도 아주대병원에 발전 기금을 기탁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대병원의 발전기금 기탁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수가 근무하는 중증 외상센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 수가 문제로 적자의 원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 쇄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0일 이후 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요, 도움의 손길마다 이 교수를 돕고 싶다는 정성이 담겨 있어서 이 교수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면서 기금이 중증 외상센터의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북한의 처참한 실상 그리고 동시에 비난이 쏟아진 기생충 논란까지 결국은 우리 중증 외상 의료의 진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교수는 정치권도 5, 6년 반짝 관심 갖다가 매일 잊어버린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이런 오청성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북한의 현실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청석이 북한 내에서는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계급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청성 씨의 신원이 이제 하나둘씩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북한 헌병대 간부의 아들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계급은 중좌. 우리 군으로 말하면 중령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물론 북한의 최상위층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엘리트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부친이 현역 간부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그 오청성 씨가
북한의 엘리트 계층 출신일 거라는 추측은 계속 돼 왔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출신 성분이 좋아야만 군 운전병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게 막상 또 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뱃속에서 기생충이 발견되고 섭취한 음식 대부분이 옥수수였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엘리트 계층으로 추정되는 이 오청성이 기생충이나 감염병 등 열악한 상황에 노출돼 있던 것은 바로 북한이 선군 정치를 정리를 하고요. 예.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군 가족의 생활 형편이 나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놀라운 게요. 그때 처음에 탈출해서 막 뛸 때 군화가 벗겨질 정도로 뛰었는데 그랬죠? 하얀 양말이 드러났었잖아요. 예. 그 하얀 양말이 바로 엘리트 출신이라는 징표라는 게 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구두에 사실 흰 양말 신으면 우리는 예의에 어긋나고 좀 촌스러운 걸로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부의 상징이 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 지금도 사실은 뭐 식사는 시작하고 있지만 그런 기저질환 가지고 있던 것들 때문에 내과적으로 지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완전히 치료가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기생충에 뭐 B형 간염 두루두루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신 B형 간염 걸렸어 이렇게 얘기해 주니 B형 간염? 그게 뭐예요? 그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청성 씨에게 이제 B형 간염을 설명하면서 증상이 심각한데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냐라고 물었더니 감염 사실은 물론이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르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제 외래어를 안 쓰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해하는 눈치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네. 뭐 이 부분은 북한에서는 바이러스를 비루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아하. 북한에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은 B형 간염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또한 북한의 그 열악한 의료 현실을 뭐 실각했다 이런 게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위층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흔한 병도 모르고 또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정보 통제를 당했는지 이런 것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제일 복잡한 얘기였던 게 이제 그 전임 대통령 정도까지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꾸려진 거 그런 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은 뭐 선거제도가 그렇게 정말 있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숨겨다가. 개성공단에서 직원들이 초코파이 많이 주는 대로 한때 또 스카우트 막 그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 개성공단 그 기업주들이 협의를 해서 하루에 1인당 하나씩만 주자. 어린이들 막 2개, 3개 주니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도 저 초코 과자가 굉장히 인기가 끌었다고 합니다. 초코파이 만드는 기술은 아직도 획득을 하지 못했나 봅니다. 저는 소고기 배 터지게 먹고 싶다 이런 말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초코파이 먹고 싶다 했어요. 희망을 잃어서 먹었을까요? 아직은 못 먹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야. 당초 이제 병원 측은 총상을 입은 뒤 소장의 40cm 정도를 절제한 상태를 감안해서 묽은 미음만 제공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상태가 많이 호전이 돼서 일반 음식도 조금씩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청성 씨가 입원해 있는 아주대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묽은 미음에서 이제는 조금 되직한 미음, 계란찜, 그리고 우유 같은 음식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직 초코파이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오 씨는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이제는 때때로 앉아서 TV를 시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네. 때문에 귀순 동기 등에 대한 정보 당국의 신문도 조만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 환자 가족들은 사실 박수를 치거든요. 이제 살았다. 회복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워낙에 상태가 위중하기 때문에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자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간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생충감염이라든가 그런 복잡한 문제. 이수혁이 내 딱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들어. 내 꿈은 말이야. 언젠가 우리 공화국이 남조선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게야. 알겠어? 저게 십몇 년 된 영화잖아요. 네.
자, 오청성 초코파이 먹고 싶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먹어봤다는 건가요? 근데 먹어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의료진이 그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초코 과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청성 씨가 그랬대요. 개성공단 같은 곳에서 저 과자가 아하. 많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실제로 보게 되면은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이 초코 과자를 간식용으로 받기를 시작했거든요. 지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간식으로 보급됐던 초코 과자가 좀 상당량이 북한의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되면서 이게 다른 개성공단 사람이 아닌 주민들한테까지도 인기를 끌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초코 과자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북한 내에서 가짜 상품까지 나왔는데 그 이름이 초콜릿 단설기예요. 그만큼 네. 단 백석이 비슷하다 해서 만든 건데 근데 이걸 먹어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식감이나 맛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다.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 가짜 초코 과자는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 초코 과자 유명하다 보니까 비슷한 아류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만큼 제품이 품질을 다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북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예, 예. 저걸 간식용으로 줬는데 저걸 안 먹고 일부러 시장에다가 팔면 돈을 많이. 안 내려올래? 초코파이 배 찢어지게 먹을 수 있잖아. 뉴스 감식반 김미선입니다. 첫 번째 감식 대상 JSA를 넘어서 귀순한 북한군 병사 오청성입니다. 자유에 대한 집념만큼 이 삶에 대한 집념도 아주 강했습니다. 무시무시한 회복력을 자랑하면서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음식이 뭘까요, 박서영 기자? 네, 어떻게 보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초코 과자입니다. 네. 아시죠? 오청성은 이제 최근에 진료진에게 초코 과자를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좀 전해지거든요. 근데 의료진이 이제 이런 오청성의 말을 듣고 나서 떠오른 영화가 하나 딱 있었다고 해요. 아마 아하. 지금 많은 분들도 아, 그 초코 과자 하면 아, 그 영화, 그 장면 하고 생각을 하실 건데 한번 그 영화 직접 보시겠습니다. 형, 딴 건 아니고 안 내려올래? 초코파이 배 찢어지게 먹을 수 있잖아.